안녕하세요. 오늘 비트코인 시점의 여러 소식들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기대감도 크고 또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봤는데 투자자이신 당신께 정말 필요한 핵심만 딱 뽑아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소식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소위 큰 손들이죠. 기관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 그 CEO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좀 회의적인 것 같던데 그런데도 고객들 원하니까 비트코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 있잖아요. 네. 거기도 액수는 뭐 아주 크진 않다지만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했다면서요? 이거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블랙스톤 투자는 사실 금액보다도 그 상징성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좀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기관 투자자들마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런 게 다른 기관들의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큰 기관들이 움직이니까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움직임 말고도 또 긍정적인 신호들이 꽤 있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전망치를 굉장히 높게 잡았던데요. 네, 2029년까지 50만 달러요. 50만 달러요. 와, 비트코인을 약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그런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금처럼 보는 거죠.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미국 쪽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텍사스 같은 곳은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국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이나 채굴 능력에서 세계 1위라는 점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들이 시장에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 외에도 뭐 KULR이라는 기업은 비트코인 재무 전략으로 수익을 꿰냈다고 하고 스트라이브는 예전 파산한 마운트 곡세 채권을 사서 비트코인을 확 보려고 한다고요? 네, 그런 시도도 있고요. 디지아시아라는 곳은 비트코인 재무계획 발표 후에 주가가 막 급등하기도 했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움직임이 있네요.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을 좀 묶어서 보면 어떤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정부의 어떤 액션이라기보다는요. 좀 더 크게 보면 비트코인이 점차 기존 금융 시스템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 그리고 활용 범위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 이런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기관이나 정부 차원의 관심은 이게 꾸준한 수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에도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발전이 있어요. 제우스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을 솔라나 같은 다른 블록체인이랑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아, 다른 코인이랑요? 네,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자본을 좀 더 유용하게 쓰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도 비트코인의 쓰임새를 넓히는 중요한 발전 방향이라고 봅니다. 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데요. 하지만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가격이 이렇게 최고점 가까이 오면 늘 따라오는 걱정이 있죠.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탐욕 지수라는 것도 지금 꽤 높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과열됐을 수 있다는 신호 중 하나죠.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입니다. 아, 미결제 약정? 그게 뭐죠? 네,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 계약 총액을 말하는데요. 이게 지금 72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 수준이에요. 720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근데 그게 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결제 약정이 높다는 건 그만큼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장 참여가 활발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그 위험이 훨씬 터지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하락세로 갑자기 돌아서면요, 이 레버리지를 써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이 강제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소위 롱스퀴즈라고 하죠.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작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겁니다. 레버리지가 높은 만큼 변동성이 커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군요. 또 다른 우려점은 없을까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된 리스크도 좀 부각되고 있어요. 예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던 스트래티지라는 회사,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왜 알죠? 그 회사가 비트코인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사례라서요. 또 과거에 독일 정부가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각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호주에서도 범죄 관련 자금으로 비트코인이 압수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기치 않은 어떤 공급 충격, 그러니까 대규모 매물이 갑자기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확산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후재와 악재가 막 섞여 있는 복잡한 상황이네요. 정리해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라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반면에 시장 자체의 높은 변동성, 또 레버리지 위험, 그리고 여러 규제나 법적 불확실성 같은 도전 과제들도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언제든 갑작스러운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특히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는 결국 기관들이 얼마나 꾸준히 채택하느냐, 또 관련 규제 환경이 얼마나 명확해지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트래티지 소송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크게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면인데요. 개인 투자자이신 당신의 전략,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예전처럼 그냥 사서 묻어두는 이른바 존버 전략만이 능사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